교차로를 통과하던 제보자. 그런데 앞서가던 차량이 이정표를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결국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쾅쾅쾅 하는 소리가 좀 크게 났죠. 차도 뒤집어지고 이제 타이어도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소리는 크게 났어요. 폐차시켜야 될 정도로 앞에도 다 찌그러지고. 옆 차로를 침범하며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던 차량. 교차로 곡선 구간을 만나자마자 도로를 이탈한 겁니다. 저는 그 뭐 사람이 좀 죽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실제로 제 눈앞에서 그런 사고가 난 건 처음이어가지고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진집에 갔다가 정주를 한 두세 달 했다 그래요. 0.1 이상이죠. 시속 수치를 살짝 넘었어요. 사고 원인은 바로 음주운전. 도로 위에서는 술 한 잔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새해 첫날. 그것만 없었으면 좀 뭔가 폭죽을 좀 봤을 텐데 폭죽을 본 거는 블랙박스로 보게 되더라고요. 제보자는 불꽃놀이 행사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는데요. 그런데 차 위에 드러누운 이 남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죠. 불꽃놀이를 보러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그때 본닛을 손으로 내리치고 길을 가로막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차에 올라가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합니다. 급기야 본닛 위로 드러눕기까지 하는데요. 제보자의 속은 타들어가고 불꽃놀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1월 1일 날 이벤트인가? 예, 약간 뭔가 좀 당황스러웠죠, 좀 그거는. 제보자의 차에 치였다고 주장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남자.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위협을, 이렇게 폭력을 가하려는 것처럼 손을 휘둘러서 일단 제가 뒤로 빠졌어요. 그러고 하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안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나한테 앞으로 건너보세요. 하지 마세요. 경찰 온댔으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저 증거자료 블랙박스에 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왔는데 잠깐 가달라고 하니까 대로변 택시를 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가 현장에서 도주한 건데요. 왜 이런 걸까요? 술 냄새는 났었고요. 또 본인이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데요. 2018년이 된 지 30분 만에 일어난 황당한 사건. 음주 후 도로로 나오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화창한 오후 주행 중이던 제보자 앞에 나타난 검은 차량. 경적을 울려보지만 사고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루에 두세 번씩 매일매일 다닌 지가 한 10년가량 됐거든요. 한순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이제 앞으로 끼어들 줄을 몰랐던 거죠. 사고 후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차량 2대와 2차 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많이 다치셨을까 봐 또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셨는데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좀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 차량은 왜 무리한 차로 변경을 한 걸까요? 자기가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추월을 해서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곳은 차로가 좁아지는 합류 구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고자 했던 과욕이 사고를 부른 건데요. 그런데 제보자는 이보다 더 억울한 것이 있다고 하네요. 진입을 하는데 이제 뭐 양보를 해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보험회사 쪽에서 6대4를 주장을 하니까 저희가 왜 과실이 있냐 이게 지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떨까요? 검정색 차량 관련 보험사 측에서는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류 지점에서 차선이 소멸하는 차로에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많은 과실을 잡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선이 소멸하는 지점 끝에까지 와서 갓길을 밟으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속도로 차선에 합류하기 위해서 진입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정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가려는 조급한 마음이 부른 사고. 운전자들의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처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거나 변속기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운전 미숙. 문제는 이와 같은 운전 미숙 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 미숙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발생하는 운전 조작 실수. 사소한 실수로 보이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운전 미숙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 중 운전자의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한다는데요. 마치 이제 컴퓨터에 렉이 걸린 것처럼 멈추어버리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이제 프리징, 동결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놓이면 당황해서 얼어버린다는 프리징 현상. 매 순간 돌변하는 도로 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인 거죠. 보통 이렇게 동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식이나 또는 교육 훈련이 아주 부족한 초심자에서 잘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극도로 신체적인 피로가 심하거나 자존감이 아주 낮아진 경우에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프리징 현상이 나타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차량. 그런데 멈추지 않고 보행자들에게 돌진합니다. 당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는데요. 차 밑에 어린애들이 선임에 깔렸길래 전부 우왕좌왕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와가지고 119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119 차로 와가지고 이렇게 응급처치해갖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고. 그는 왜 보행자에게 돌진한 걸까요? 차 공간을 찾으려고 이제 좌회전하다 들어오다가 운전자분이 차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주의로 이제 했다고 이제 자기 과실은 인정을 했어요. 사고 운전자는 20대 초반. 그 또한 운전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요. 처음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 멈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더 많은 부상자를 낳은 겁니다. 고요한 평일 오후, 이곳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커브길을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이탈하는 차량 한 대, 결국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직진을 하다가 이쪽으로 해서 이 소화전을 들이받고 요 소화전 들이받은 상태에서 차가 이제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로 이탈 후 소화전과 인도에 있는 나무를 충돌했다는 사고 차량. 현장에는 아직까지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질문을 해봤습니다.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현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런 사고를 내게 된 걸까요? 당시 도로 상황입니다. 감속하고 핸들을 꺾어야 하는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엑셀을 밟고 있었던 건데요. 면허 딴 지도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운전 미숙이라는 것 쪽에 무게가 실리죠. 하마터면 지나가던 보행자까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 게다가 사고 현장 앞은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서 추락의 가능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얼어버리는 것을 프리징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사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자기지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중얼거리는 방법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학습의 경험을 갖게 되고요. 스스로 좀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위험률을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